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을 것 같았던 나미비아가 가슴속에 들어온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진흙이 말라 갈라진 바닥에 뿌리를 박은 채 고사한 나무와 붉은 모래 언덕에 비현실적인 산장이 주는 강렬함이었습니다. 이곳은 나미브 사막의 데드블레이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5년 개봉된 매드맥스 퓨리 로드를 3D 영화로 봤던 장면 때문인데요. 이 영화의 주요 장면이 사막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임모탄의 군대가 탈출하는 퓨리오사를 추적하며 사막을 질주하는 장면은 장관입니다. 이 영화의 주요 장면 또한 나미브 사막에서 촬영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미브 사막을 동경하며 언젠가는 가봐야 할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나라 여행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전 비자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는 나미비아 대사관이 없어 일본에 있는 나미비아 대사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려면 케이프타운에 도착하자마자 나미비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보통 3에서 5일 걸리나 급행료를 지급하면 1, 2일 이내 발급됩니다.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여권, 숙박 확인증, 출국 증명, 보험증, 황열병 접종 증명서, 은행 잔액 증명서, 여권 사실 증명서, 사진 등이 필요하며 수수료도 내야 합니다. 가고 싶은 나라이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의문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다녀온 여행자로부터 사전 비자 없이 빈트후크 공항으로 입국하면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19년부터 우리나라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빈트후크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요구사항 없으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대 맨 왼쪽에 있는 비자 카운터에서 입국 서류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로 비자 비용 1,200 나미비아 달러를 결제한 뒤 입국 심사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육로를 통해 입국할 때는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케이프타운에서 나미비아 수도인 빈트후크까지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인 육로 이동은 하루 2번 있는 인터케이프 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3시간, 비용은 약 75,000원입니다. 나는 거의 24시간을 버스에 앉아 갈 자신이 없어 항공기를 선택했으나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중교통과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는 절약형 여행을 주로 했으나 여건이 열악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아프리카 여행에서는 먼 거리는 무조건 항공편을 이용하고 숙소는 최소한 단독 객실을 이용하는 사치를 누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구입한 항공권은 남아공 에어링크로 23만 5천 원에 샀습니다. 빈트후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5기가 데이터와 100통화가 가능한 유심칩을 15,000원에 구입하고 인터넷을 연결했습니다. 나미비아에서는 남아공 화폐 랜드를 1대1 비율로 사용할 수 있기에 환전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미비아 달러는 남아공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 역순으로 여행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나미비아 여행 준비가 끝났습니다. 빈트후크 공항은 시내로부터 약 40km 동쪽에 있습니다. 150 나미비아 달러 약 15,000원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300달러 약 22,000원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렌터카를 저렴하게 빌렸습니다. 부엌이 있는 숙소를 예매했기에 슈퍼에서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시내를 돌아보려면 조금은 비용 부담이 있으나 렌터카가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공항에서 수령하고 빈트후크 시내에 반납하는 허츠 렌트카를 6객씩 나미비아 달러 약 43,000원에 예매했습니다. 스즈키 스위프트라는 경차로 혼자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으나 우핸들 수동 기어라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항에서 빈트후크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이나 제한 속도는 100km입니다. 교통량이 많지 않아 초행길이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달리다 보면 야생동물 개코 원숭이들이 길가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약한 숙소는 하트만 스위트스 서비스드 아파트먼트로 부엌이 있는 투룸 숙소로 요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온수와 에어컨 등 모든 시설이 완벽했으나 가격은 46,000원으로 가성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식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숙소에서 멀지 않은 메루아 몰을 찾았는데
이곳은 마치 유럽 어느 도시의 쇼핑몰과 대형 슈퍼를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끗했으며 모든 상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KFC 직원은 나에게 한국인 남편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일 출국한다. 한국은 시댁 나라다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이에 나는 한국에서 도망간 마누라를 찾기 위해 나미비아로 왔다고 응수하자 종업원 4명 모두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매대마다 상품이 넘쳐 흐르는 영상을 보면 이곳이 아프리카라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간에 빈트 그 시내를 혼자 다녀도 안전할 정도의 치안이 유지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여타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 비교적 순조로운 독립 안정적인 민주주의, 특히 화해와 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으며 특히 강력한 정부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저개발 아프리카 국가 중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극심한 부패와 관리들의 결탁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미비아는 비교적 공정하게 풍부한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천연 자원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나미비아와 한반도 간에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북한과 관련이 깊습니다. 나미비아는 수천 년간 부시맨의 땅이었으며 이들은 수렵과 목축업에 종사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해외 영토 확장에 나선 독일은 1884년 나미비아를 독일 남서 아프리카 영토의 일부로 편입하고 식민 지배하면서 많은 원주민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1차 대전에 패하고 식민지를 포기해야 했는데 국제연맹은 이때 나미비아를 남아공 일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미비아인들은 이에 반발했으며 1960년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를 설립하고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돌입, 치열한 전쟁을 통해 1990년 독립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남서아프리카 인민기구의 대표였던 샘 누조마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나미비아 독립전쟁 시 북한은 1970년부터 게릴라 훈련을 지원했을 뿐 아니라 AK-47 RPG 등 무기 제공은 물론 의료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북한의 지원에 감사한 샘 누조마는 독립을 쟁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2년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에게 직접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빈트후크 독립기념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관련 사진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미비아와 북한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며 2002년에는 독립 역사를 형상화한 Heroes Acre 공사를 북한에 맡겨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료했으며 이어 의사당 독립기념관, 군사박물관을 모두 북한이 건설했습니다. 물론 비용은 나미비아가 제공한 것입니다. 나미비아 주민과 대화할 때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반드시 북한에서 왔느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스토리를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나미브 사막 사파리 출발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